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서울 토요일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경마였죠. 정말 예고 홈런이었습니다. 정말 이경주 강승부처 경주였었고, 자, 이 경주에서 제가 놀면서 가졌던 짜릿한 자유라는 마필, 정말 짜릿하게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삼복 배당이라든가 복승식 거의 뭐 주력으로 다 때려들었던 그런 경주였고요. 지난주 토요일 경마의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의 강승부 경주는 오늘 7경주입니다. 오늘 지난주 2경주의 그런 그야말로 기쁨의 재현을 할 수 있는 경주가 바로 7경주, 여기 후반부에는 12경주, 후반에 마지막 승부 12경주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경주 12경주는 꼭, 정말 꼭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런 승부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자, 전반부에는 2경주, 4경주, 6경주, 여기 11경주까지 승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11, 12경주인데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 12경주입니다. 7경주, 12경주에 자신있게 한번 승부를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성 자체는 아주 혼전은 아닙니다. 아주 혼전은 아닌데, 자, 곳곳에 또 불안한 인기 마필 또는 노려야 되는 보병 마필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 한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심하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를 진행을 합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루키 2경주가 되어 있죠. 우승 상금이 5등급 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목할 마필 편성이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3번 리치게이트, 여기에 외곽에 있는 11번 SI 코코라는 마필, 이 뒤의 마필입니다. 먼저 바로 11번 SI 코코라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 한번 직전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뛰었는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 뛰고도 이게 마필이 들어오네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전개 자체가 최악이었지만은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춘식 기수였고요. 12번 게이트, 뭐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늑발 또는 외곽 사행낌을 하면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거의 뭐 꼴찌로 따라하는 모습이었죠. 후미권의 꼴찌로 따라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외곽에서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와, 이 걸음 자체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기승기수가 그냥 매달려 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정도의 탄력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위력적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SI 코코라는 마필이 직전에 늑발의 출발과 동시에 외곽 사행에 시종이 간 외곽 전개의 종반에 날라들어오는 걸음이었는데, 과연 이 SI 코코라는 마필이 이렇게 우락기가 많은 마필일까? 또는 초반에 늑발하는 마필일까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12월 9일 GM사 때의 모습을 지켜본다면 늑발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늑발할 정도의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힘에서 좀 미흡했던 모습이었는데, 와, 이 마필이 데뷔 전에 걸음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파워는 전혀 문제는 없네요. 자, 이번 경주 최소한의 늑발만 안 한다면, 뭐 늑발을 해도 직전에 1000m의 거리로 올라왔던 걸음이었죠. 일단은 뭐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 안장이 문성혁 기수의 교체라면 좀 더 믿음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11번 마필, 기본적인 능력은 역시 3번 리치게이트 상당히 좋죠. 일단은 이종욱 마주의 그런 마필이고, 자, 게이트웨이 자마입니다. 기본적인 기대치는 분명히 높고요.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센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3번 리치게이트. 현재 최근에 이 마필 골마겸의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 12월 13일이었죠. 이 이후에는 질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8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겠고, 지난주에 히트를 쳤던 마방이 48조였죠.
정말 이준철 조교사가 마방을 개업을 한 다음에 마필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마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나온 마필 중에 가장 능력은 세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3번 마필이고,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외곽의 8번 스마트 파이터, 10번 천지 스카이. 제가 이 설명을 조금은 부연을 해본다면, 덧붙인다라면은, 스마트 파이터는 직전에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잘 뛰었습니다. 강편성에서.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바로 이 10번 천지 스카이인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마필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천지 스카이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발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다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뭔가 조금은, 정말 조금은 아쉬운데, 그 조금의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힘이 좀만 더 찬다라면은 이 마필은 정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만큼 스카이의 그런 잠재력과 능력을 놓고 봤을 때는 기본기는 정말 좋은데 뭔가 힘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마필, 힘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만 더 힘이 찬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뛸 마필로 보여지네요. 천지 스카이. 그래서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필 천지 스카이 아직은 조금은 부족합니다. 다만 이제 입상권에는 도전할 정도의 그런 잠재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자, 1경주는 뭐 크게 인기 마필 내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축이 있기 때문에 3번 리치게이트라는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3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SI 코코, 여기에 8번 스마트 파이터, 10번 천지 스카이, 이렇게 3대의 마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3번을 축으로 해서 11번, 8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드릴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오늘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토요일 경마 2경주도 승부처였고 A급 승부처였는데 오늘은 A급은 아닙니다만 오늘 한번 승부 봅니다. 2경주의 승부를 진행합니다. 2경주 정말 임팩트 있게 딱 3두의 마필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두의 마필을 자신있게 언급을 드리고 이 마필을 주의 있게 지켜본다라면은 이번 경기로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인기 마필들 중에서 바로 1번 라운드 플래터, 여기에 5번 레이디 태풍, 9번 포린너브. 인기 순위에서 일정 부분 한 2위, 3위, 4위, 5위 정도가 예측이 되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1번, 5번, 9번인데 이 마필들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 들어본다면은 딱 그 수준, 이 표현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마필들. 그러니까는 1번, 5번, 9번이죠. 1번 마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라운드 플래터라는 마필인데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보여준 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데뷔한 이후에 그냥 라운드 플래터라는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 대비 훈련이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쌀벌하게 정말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스포를 무려 7바퀴를 돌렸고요. 이 마필의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416kg 정도. 자, 이런 자그마한 마체의 마필을 정말 소위 말해서 갈아놓은 모습인데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훈련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광분하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과연 라운드 플래터라는 마필이 데뷔하기 이전에 어떤 정도의 능력이 있고 데뷔한 이후에 어떤 걸음을 보여준 바 있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크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훈련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는 보이겠죠. 그런데 믿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 자, 5번 마필 레이디 태풍 같은 경우에도 딱 그 수준입니다.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아주 약했던 편성은 아니었고요. 게이트 2점 속에 내측이 정말 최적의 전개를 그리면서 1분 17초 플랫의 기록을 작성했던 마필. 딱 이 정도입니다. 항상 이 35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신마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신마 승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35조 마방의 신마,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신마들이 딱 31번의 데뷔전을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마방의 나름대로 그런 특성이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35조 마방에 그동안에 기대치는 신마들이 없었다라고도 평가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마방 운영에 따른 고유 권한입니다. 예전에 49조 마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말 마페 같은 경우가 거의 7살, 8살, 9살까지 정말 길게 잘 뛰었습니다. 꾸준하게, 건강하게. 그러니까는 초반부터 이제 어린 마피를 초반부터 이렇게 굴리게 되면 일찍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방의 특성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5조 마방은 신마 승부가 약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데뷔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전째 경주라 하더라도 좀 길게 가는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본다면 이 마필도 그다지 세게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능력만 놓고 보더라도 딱 그 수준입니다. 그 정도 1200 1번 17초 플랫 요 정도 뛰는 마필. 9번 포린러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7월 29일 걸음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추진 시의 반응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심해서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 역시 딱 그 정도의 수준.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4번 안양폭격기입니다. 안양폭격기. 얼핏 본다면 직전에 또는 이 마필은 최근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앞선에 나서는데 종반에 버티지 못했던 뒷심이었죠. 이거는 전적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 한번 보신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 경주 왜 승부를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폭격기는 직전에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뭐냐면 너무 무리한 앞선 강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12번 게이트에 완벽하게 때리고 나오죠.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행관 강탈하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마필의 힘 소진이 어마무시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하고도 이마필이 종반까지 그래도 끈끈하게 버팁니다. 약간의 스킵을 하겠습니다. 노란색 줄무늬 모자죠. 12번 게이트의 마필. 웬만해서는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냥 무너지는 그런 거림인데 이 마필은 무너지질 않네요. 물론 이제 최종 성적은 3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필 자체가 근성이라든가 탄력이 오히려 더욱더 나는 모습이었죠. 저는 딱 이거를 지켜보면서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영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전조편만 놓고 봤을 때는 12번에서 선행 그래도 받았네? 에이, 못 버텼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비록 이제 영상을 딱 지켜보시면, 직접 봤을 때는 이게 또 내용이 다 틀려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 4번 마필이 순조롭게 선행, 또는 선입전개를 펼쳐도 최근의 그런 뒷심이라면은 분명히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 4번입니다. 안양폭격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번 문학센트럴. 여러분들 이 마필은 초반에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뭐 쉽게 설명드린다면 직전 경주 이 마필이 따라가면서 종반에 뒷심매력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또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도 그런 기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은 문학센트럴의 마필은 채찍을 가했을 때 꼬리를 흔들면서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GM사를 치르면서 또는 데뷔전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점차적으로 마필이 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따라가면서 뒷심매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정상적인 출발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버티죠. 두 번째 추천 마필이고요. 자, 세 번째로 말이 7번 황금꽃입니다. 황금꽃 48조 소승의 마필이고 48조는 신마 승부가 강한 마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황금꽃의 능력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력을 기대해 볼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이 황금꽃입니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이마필이 지난 10월 달에 주임사를 치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긴 한데 공백기죠. 11월, 12월, 1월을 지나서 현재 2월 달입니다. 그건 거의 한 3개월 넘게 공백기를 가지고 출연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이마필이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냥 10월 달에 주임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골마겸기라든가 파인기가 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는 제병력이 없고요. 다만 이제 훈련 강도가 습보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은 제가 일단 현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마필의 능력은 절대 의심이 없겠고 또한 공백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마필은 충분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파인기라든가 골마겸의 질병력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유축컨대 제가 볼 때는 훈련 강도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방에서도 이제 어린 마필 갓 3세 안말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갓 질병에서 치유가 된 마필 굳이 무리해서 훈련을 강하게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능력만으로도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그 마필이 7번 황금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가 승부가 된다라는 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운더 플래터, 레이디 태풍, 포린너버 아예 안 되는 마필들 아닙니다. 그런데 딱 그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들은 일단은 뒤로 돌리고요. 4번 안양 폭격기, 2번 문학 센트럴, 7번 황금꽃 이 3대 마필을 필히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저도 현장에서 좀 더 집중력 있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의 중심은 4번, 2번, 7번의 제 2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가 여러분들 정말 고민스러운 경주입니다. 또는 문제의 경주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각 예상지별로 이제 마번을 비교를 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경주 거의 봤을 때는 8번 세네칸, 10번 브레날게, 5번 거센챔프, 9번 블랙건, 1번 레전드 K 아마도 순서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4두의 마필, 5두의 마필이 상당히 인기를 모으겠고 누가 보더라도 이변 없다, 저배당이다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보면 볼수록 상당히 변수가 많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병력이죠.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 중에 5번 거센 챔프는 직전 경주 이후에 파인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8번 세네칸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경주 치러 난 다음에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도 골마겸기 있었죠. 특히 8번은 제가 볼 때는 인기순위 1인데 이 병력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9번 마필 블랙건 같은 경우는 직전에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골맞기가 있었죠. 현재 인기순위 1위, 2위, 3위, 4위가 예상되는 마필 중에 3마리가 다 병력이 있습니다. 병력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나은 마필이 바로 10번 브레날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죠. 이 35조 마방은 신마 승부가 약한 마방이다. 그런데 현재 4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4등, 직전에 3등, 최근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서서히 승부할 타이밍이고 이번 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병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10번 브레날게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인기 마필 중에 가장 믿음을 가지고 수 있는 마필은 10번입니다. 브레날게 이 마필은 충마로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바로 이 8번, 9번, 5번인데 항상 이 병력이 있는 마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물론 저도 틀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부경 6경주였죠. 1호 경마 그랑프리 대상경주에 3등을 했던 투혼의 반석이 일반 경주 1등급에 나와서 3등에 그쳤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마필이 단승식 배당이 1.3배였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1.5배였네요. 1.5배. 여기서 이제 이 마필의 입상 10회 요인을 꼽는다면 체중이죠.
그러니까 체중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23kg가 불었죠. 결국은 저로서는 이 이유 또는 물론 이제 그랑프리 때 약간 또 무리했던 감도 엄청나게 있긴 했는데 그래서 경마라는 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특히나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세네카는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10월 달에 준우승을 했죠. 6등급 레이스에서 정확하게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4위에 그쳤는데 이때부터 보시면 12월 5일 골맞기, 마비성 근세소녀증 그리고 난 다음에 인기순위 1위였던 직전 경주에 4위에 그쳤습니다. 이때 선행도 편했고요. 전개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직전에 뛰고 난 다음에 파행기 또 파행기입니다. 저는 이런 맛빌들을 절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고요. 한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네칸, 블랙건, 거센 챔프 다 불안할 수가 있겠죠. 물론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치는 분명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는 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10번을 믿었을 때 정말 이번 경주는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변의 가능성,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은 3번 골든 스나이퍼, 1번 레전드 K입니다. 레전드 K는 간단하게 이 마필은 뒷심이 좋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좋고요.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도 훈련 강도가 강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마필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번 경주 역시 준비 과정은 나쁘진 않다. 특히 이런 마필에 최범영 교수가 연타로 기승을 한다?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3번 마필.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마필은 능력이 좋습니다. 능력 대비 아직은 데뷔 전 이후에 실전 성적이 미흡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제가 뭐 다수의 마필을 말씀드렸지만 요약 정리하면 이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번 세네칸을 중심으로 해서 9번, 10번, 5번 여기서 뭐 1번 마필까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데 특히 8번은 저는 아주 불안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파행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5번과 9번도 역시 병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나마 10번 불의 날개, 10번이 그나마 가장 안정된 마필로 저로서는 인정이 되고 오히려 배당 마필 중에서는 1번 레전드 K, 3번 골든 스나이퍼 이 뒤의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에 뭐 예상지라든가 종합지를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거는 정말 뭐 이변이 없구나, 정말 저배당 경주다 라고 하셨다라면은 조금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분명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좀 간명하지만은 그러나 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승부차입니다. 뭐 소위 징검다리 승부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중후반부에는 6, 7경주가 승부처인데 딱 곧 징검다리 오전장의 징검다리 승부가 바로 이번 4경주입니다.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추임력 발휘 강점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1번 바람살 최근에 경주 내용은 상당히 좋죠. 직전에도 여러 개 남았습니다. 2번 테스메리 추임력 발휘 강점 있는 마필이고 7번 특급대로 8번 투에이스 여기에 11번 정우 포에버 이 마필들이 현재 모두 다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겠고 하나같이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내에서 끝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충마선적. 과연 어떤 마필을 믿고 어떤 마필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간명합니다. 현재 언급해드렸던 마필 중에 전개상 그나마 좀 더 앞선에 빨리 붙을 수 있는 마필은 정오포엽입니다. 11번 마필이 전개상은 가장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요. 두 번째는 7번 특급대로. 직전에 이 마필도 종말의 그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말에 올라와 줘야 되는 마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이번 경주를 앞두고 일단은 출발 연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직전에 마방에서는 기대치가 크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포일러이 전혀 없었죠. 스포일러이 한 바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마필이 무려 스포를 3바퀴를 돌리면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겁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 현재 1번 바람살, 2번 테스메리, 7번 특급대로 8번 투에이스, 11번 정우 포에버인데 전개는 11번 마필이 가장 유리하고요. 훈련 준비 과정과 의지는 7번 마필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는 충마 선정에 있어서 7번이냐 11번이냐 2뒤의 마필 쪽에 고민만 남아있습니다. 뭐 이번 경주 8번, 2번이 강력한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7번, 11번 어떤 마필을 믿고 하더라도 그 마필의 믿음이 보답을 한다라면은 배낭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소위 말해서 중배낭의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승부로 예측이 되고요. 저는 내심 일단은 7번 마필 쪽에 좀 마음이 많이 기웁니다. 역시 뭐 승부의지를 강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기우는데 이거는 현장 주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극단적인 추임마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반면에 정오포이바라는 마필이 역시 초반에 나름대로 강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중반에 추임력도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현장에서 일단은 제가 7번이냐 11번이냐 이에 따른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4경주는 승부고 충분히 배낭의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이번 경주 상당히 혼전입니다. 혼전. 근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 이제 주목할 마필도 이제 3번 슈퍼피니쉬, 그리고 4번 카우보이 탱고, 여기 6번 금성시대, 9번 히트파워 정도가 팔립니다. 이 마필들 중에 일단은 가장 불리할 마필은 바로 이 4번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고요. 그러니까는 3번 슈퍼피니쉬, 금성시대, 히트파워 이 마필들은 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행 아니면 선입이고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인데 카우보이 탱고만 종반에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버티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선입권에 붙는 마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4번 마필은 일단은 전개상 좀 불리하다. 전개상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 현재 3번이 강력한 인기를 모을 텐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9번 히트파워라는 마필 이 히트파워가 절대 이 3번 마필과 비교했을 때 능력에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난 8월 달에 데뷔전의 걸음 자체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전에 한 템포 쉬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따라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전 때는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이 마필이 선행 1순위 했죠. 폭발적인 스타트 스피드 너무너무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백정해야 된다. 대상 경주줄 한 다음에 한 템포 그야말로 쉬어가는 타이밍을 거쳤기 때문에 무조건 승부입니다. 만약에 히트파워라면 이거는 기본이 능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능력평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히트파워라는 마필이 슈퍼피니쉬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은 제가 볼 때는 9번 마필이 능력에서 좀 더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크게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마필을 충분히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분석이 되고요. 이렇게 예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딱 느낌이 오는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매직주드라는 마필 현재 9번의 경주를 치렀고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 분명한 점은 뭐냐면 매직주드는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현장 실전 성적이 너무너무 미흡한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 마필이 그렇습니다. 매직주드라는 마필.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어떤 촉이 오냐면 단순하게 정말 선행 버티는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이 마필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단독 선행 찬스가 되었고요. 그만큼 빠른 마필이고 앞선의 슈퍼피니쉬, 금성시대, 히트파워라는 마필이 만만찮게 빠르긴 합니다만 의지만 보인다면 5번 마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빠르고요.
제가 이 고민을 한 게 이 33조 마방에 왜 정정희 기수의 기승일까? 공교롭게도 정정희 기수는 33조 마방에 맞불이 기승했을 때 승부가 상당히 잘 됩니다. 승부기가 좋습니다. 승부가 좋고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정정희 기수가 이제 50조 마방에 맞불이 많이 기승을 하죠. 그런데 이번 경주에 5번 마필 쪽에 기승을 한다? 여러모로 또한 최상일 마주와 정정희 기수와 했던 연결도 좋습니다. 비록 뭐 2번 맞게 타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의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저는 일단은 현장에서 판단해 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매직 주더라는 마필 9번을 띄어서 단 한 번의 입상경험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도 저는 알고 있고요. 여전히 잠재력 대비 실전 성적이 아쉬운 마필 중에 한 마리이기 때문에 왜 정정희 기수일까? 이게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직 주드라는 마필 여러분들 그냥 대가 겐또로 그냥 느낌상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의 선행 가능성이 분명히 높겠다. 이거는 선행을 쏘면은 1200m 레이스 주로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마필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3번 슈퍼피니시, 카우보이 탱고, 매직 주드, 금성시대, 히트파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4번 카우보이 탱고 같은 경우에는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와야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종반까지 선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는 카우보이 탱고가 역전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는 전개상 4번은 좀 저평가를 할 수 있겠고 3번 마필이 최근에 상세가 뚜렷한 모습이죠. 다만 3번과 9번을 비교해봤을 때는 저는 이 9번 마필 쪽에 좀 더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3번보다는 9번이고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보병은 매직 주드다. 자, 현장 주로 느낌, 현장 배당의 흐름까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고의 보병은 5번 매직 주드라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기이고요.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승부를 들어갔을 때는 물론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노림수에 마필이 있는데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팩트는 뭐냐면 강력한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제가 뒤로 돌리거나 아니면 빼고 갑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꼭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 됐고요. 왜 승부처냐? 현재 인기를 주도하는 마필은 2위의 마필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9번 금화 언론하는 마필, 여기에 4번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이 많이 팔립니다. 9번과 4번인데 문제의 마필은 바로 이 마필이죠. 신의 반전. 여러분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 텐데 1400m에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1300, 1200까지는 뭐 그냥 뛸 말인데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다 보기엔 그렇고요. 11월 27일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과연 이 마필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시모건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때 준우승했습니다.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먼저 뛰는 걸 보기 전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래를 맞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치 않고 이 마필이 물고 틀려는 습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어를 안 하게 되면 폭주하는 마필입니다. 보실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때 준우승을 했는데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스타트도 빠른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1번 마필. 물론 이제 이때는 모래도 많이 맞으면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때까지는 순조롭죠. 왜? 마필 가는 대로 풀어줬기 때문에 순조로운데 이때부터 딱 제어를 하는 시점부터는 소위 말해서 그냥 좋습니다. 순화된 말로 말 안 듣습니다. 고갯짓 타면서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모래를 맞아서가 아니라 원래 마필이 이렇습니다. 이 마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물고 틀려는 그런 수익이 강하기 때문에 제 성격은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리는 1300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1300이었는데 워낙 최적 전개였기 때문에 이마필이 이런 우라를 보이면서도 종반까지 선전을 합니다. 이런 우라를 보이면서도 이마필이 종반까지 선전을 합니다. 너무 최적 전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부터 계속 그렇죠. 와, 정말 이거 송재철 교수가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했던 경주였고, 결국에는 뭐 종반까지 이마필이 능력은 좋습니다. 딱 그 정도로 버텼죠. 뒷심도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신의 반전이고, 직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직전에는 거의 꼴찌를 했는데 이때는 그 전경주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들? 10번 게이트의 신의 반전의 요 마필입니다. 요 마필 송재철 기수의 기승입니다. 역시 빠르죠? 외곽에 그래도 앞선에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마필을 선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모래를 맞을 일이 없죠. 그냥 뭐 외곽에 혼자 뛰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일이 없는데 보시면 또 고갯짓을 합니다. 이거 놔두면 그냥 폭주입니다. 폭주. 계속 이거는 뭐 상대 마필과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필이 계속 고갯짓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경주는 내측에 정말 최적의 전개였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버텼는데 못 버티죠. 이렇게 뭐 말과 기수가 싸우면은 쭉쭉 밀립니다. 이 마필입니다. 쭉쭉 밀리죠. 결국에는 그래도 능력이 좋기 때문에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입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면서 후미권에 멈췄던 마필. 그러니까는 제가 예측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경주로 승도 가져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신의 반전이나 마필 같은 경우가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마필보다 내측에 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을 받아도 이 마필은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폭주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마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어를 한다. 그러면 또 기승기수와 싸울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1300의 최적의 전개는 되겠지만 1400거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절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4번 마필이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9번 금아울루아는 뭐 훈련 상태, 질병 내역,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최근의 걸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9번 마필 일단 인정이고요. 자, 2회 마필은 이제 네처마리 1번 아르고 공주. 이 마필은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아르고 공주. 아르고 공주가 데뷔할 당시에는 기본기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7월달에 3등을 했고 이때 인기를 모았다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부진. 그리고 이제 11월 19일날 이마필이 인기 수준이 좀 많이 밀렸는데 최종 3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우승을 했죠.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골망염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마필이 골망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11월 23일 이후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르고 공주의 그런 성장세라든가 그런 향상된 뒷심을 감안해 봤을 때 또는 이번 경기 훈련 강도까지 고려해 본다라면은 이마필은 점차적으로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의 마필입니다. 1번 아르고 공주. 그러니까는 직전부터 훈련 강도를 높였던 이유가 역시 이마필은 골막염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건강한 상태다. 라는 점 때문에 아르고 공주가 현 시점부터는 꾸준하게 능력 발휘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1번 마필. 그리고 이후의 마필들은 이제 뭐 5번 마필이죠. 써니블레이드. 그리고 6번 위대한 한마. 이 마필들이 또한 가는 거리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 6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대부분 압축이 될 텐데 바로 이 4번 신의 반전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마필을 끌기 때문에 1400은 절대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1400. 저는 이런 확신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A급 승부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또 시간이 또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좀 빨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오늘 A급 승부처. 정말 주목할 신의 마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현급의 강자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의 패를 먼저 공개를 합니다. 이번 경주 4번 썸씽 노스트라든가 승급전이죠. 그리고 공백 기후에 또 승급전에 임하는 테스코 데버라는 마필, 여기에 뭐 10번 이묵이라든가 5천복이라든가 라운더펄 상당히 쟁쟁한 마필들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콜주이라는 마필입니다. 콜주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달이었죠. 여러분들 이 편성이 아시겠지만 대물이라는 마필이 비록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상위 등급이었죠. 승급한 다음에 좀 부진하긴 했는데 이 마필이 현재로서는 국내 최강의 기대주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콜주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산마 4등급의 상당히 강편성이었죠. 이때 당시에 상당히 강편성이었는데 선행을 받는 과정 속에 종반에 선전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이겠거니 어부질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콜주이의 그런 능력을 놓고 본다면 그 이후에도 걸음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사망타임이라든가 종반의 뒷심을 놓고 봤을 때는 걸음이 전혀 나쁜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도 계속 후미권 외곽 정렬을 펼쳤지만 종반의 걸음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콜주이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때 당시 우승을 한 다음에 부진했었죠. 상대가 강했다? 이때 우연이었다? 어부질이었다? 아닙니다. 이때 우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필이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파행기, 11월 21일 파행기, 11월 23일 파행기, 딱 요 시점이 요때였습니다. 이때 이 마필은 파행 때문에 마필의 걸음이 전혀 안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직전 경주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딱 이 마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필 제가 놓고 갑니다. 노리고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12번 콜주라는 마필입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당시에 문정균 기수가 꾸준하게 역시 기승을 했었죠. 전개가 썩게 매끄럽지 않았습니까? 앞선에 이 마필이 강편성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때는 선행 승부를 펼쳤던 모습이었는데 최근의 경주, 특히 직전 경주는 전개상의 불리함 속에 따라가는 걸음이었다. 그런데 전개가 불리했었고 따라가는 걸음이었지만은 탄력이라든가 걸음 자체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 뭐 종반에 진로도 많이 막혔습니다. 샌드위치 당하면서 엄청 고전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뚫고 나면서 이 마필의 걸음이 끝까지 여력이 남습니다. 이때 당시에 부담 역시 57.5였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게이트 2점에 1번 게이트 2점이 주어졌는데 최적의 전개만 그려낸다라면은 저는 물론 이제 이 마필은 선행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선행도 보고 추입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 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고생했던 파행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직전에 호전된 걸음 속에 이번에 또 한 번의 1번 게이트 2점.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에 신흥 강자라든가 승급전에 관한 마필도 많지만은 이 콜주라는 마필은 이미 4등급 부분에서는 검증된 능력 마필입니다. 그럼 이 마필은 최근에 57.5를 짊어지고도 꾸준하게 활약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건강하기만 되면 됩니다. 마필이 이상만 없으면은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 콜주라는 마필은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 1번 콜주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좀 속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더퀸 저스티스. 최근 대비 변화된 모습이라면 부담 중에 늘어난 2점밖에 없습니다. 3kg 늘어난 부담 중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마필은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그야말로 적중에 성공했던 그런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됐고요. 더퀸 저스티스.
전형적인 추입 성향의 맞필이고 최근의 경주를 지켜본다면 예전 대비 스피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혼합 4등급 여건에서는 부담량 크게 중요치 않다. 그러니까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한 거리가 주어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맞필이 1번입니다. 더킨 저스티스,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6번 메디치 울프, 잠재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맞필이고 억대 맞필인데 아직까지는 그에 따른 활용은 좀 미흡하긴 하죠. 나쁘진 않습니다. 이 맞필이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천샹배라고 한다면은 2세 강자가 모두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그때 당시 안말 강자들. 자, 그 경주 3등을 했던 맞필이고 직전에도 비록 4등급 레이스긴 했는데 이 레이스 위너라는 맞필이 어마무시하게 센 맞필이었죠. 3등의 성적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여건이 1400m 레이스인데 메디출프가 선행 일변대의 맞필은 아니고요. 오히려 종만의 뒷신발이에 강점을 기대고 쓰는 맞필입니다. 이런 춤을 놓고 봤을 때 1400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주목할 맞필 중에 한 마리가 6번입니다. 4번 청춘비바. 절대 이 맞필은 외산마 4등급 부분에서는 저평가될 수 없는 맞필이고 5번 별빛보석도 최근에 걸음이 많이 성장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7번 아찬누리까지. 관건은 말이 8번 옥룡,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맞필들인데 특히 옥룡이라는 맞필. 옥룡이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 맞필이 현재 감량을 받고 나왔습니다. 단, 저는 이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인기의 여파라든가 또는 공백기의 여파가 훨씬 더 커 보이네요. 그래서 인기를 모은다면은 검증이 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저는 저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를 추천해드립니다. 8경주. 일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맞필 1번 더킨 저스티스,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메디치 울프, 4번 청춘비바, 5번 별빛보석, 7번 아찬누리까지 가능성이 둔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6번, 4번, 특히 4번은 필히 안고 가줘야 되고요. 5번, 이게 한 마리를 더 안고 간다면은 7번 마필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8경주는 저배당 인정을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였고요. 자, 8, 9, 10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이 됩니다. 8, 9, 10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자, 이제 9경주 역시 주목할 마필은 바로 1번 KNT-조원이라는 마필. KNT-조원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고요. 자, 이 마필은 웬만해서는 이번 경주 끝나면 이제 5등급 승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등급에. 그만큼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고, 전형적인 중장거리형 마필. 한때는 1700m 레이스 좀 고전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꾸준하게 종반의 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의 내스름 자체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인 KNT-조원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거리적인 측면, 그만큼 레이스가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1번 마필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6번 정문치가라는 마필. 마찬가지로 이 마필도 최근에 좀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인데, 저는 최근의 경주가 좀 어부지리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내용 자체가 걸음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8번 모닝 프린스라는 마필 승급전 역시 최근의 걸음 자체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여기에 직전에 제가 승부, 정말 강승부로 78.4배 145.1배를 적중했던 너를 응원해. 이미 이 마필의 걸음의 변화는 11월 달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에 우승을 통해서 이번에 승급전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기록이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여력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11번 너를 응원해. 이 마필. 여기서 이제 관건은 바로 2번 마필인데, 왜 그러냐면 보여준 거라면 없죠. 내기 레벨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아마도 이제 훈련을 보는 사람들이 광고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지난 1월 8일 경주에서도 훈련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작 이 마필은 물론 전개가 썩 매끄럽게 풀리진 않았습니다만
정작 실전에서 변화가 거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마필이.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직전 대비 거의 뭐 월등하게 훈련감을 높였는데 글쎄요.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보여주는 성적이 너무 미흡하긴 합니다. 그러나 훈련감을 높였기 때문에 좀 팔릴 텐데 뭐 변수는 바로 2번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인기 마필의 저배당 막건을 깰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이고 뭐 11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종만의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배려는 마필. 자, 인기 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1번 KNT즈1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6번 정문치간과 모닝프린스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리고 보병은 내기 레벨과 너를 응원해 이 마필들의 뭐 3위권 경쟁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번 축에 6번 8번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거는 충마를 어떤 마필을 믿고 하느냐. 이 부분이 일단은 관건으로 보여지네요. 10경주. 정말 그냥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 아니라 쟁쟁한 인기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바로 1번 톱시드라는 마필. 역시 뭐 현급에서는 강자급이고 7번 원평코드 8번 더블 엣지 그리고 승급전이 많은 9번 최고 블랙 여기 뭐 10번 원더풀 데블까지 최강의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이 마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평코드는 직전 대비 3kg 늘어난 57의 부담 중량. 직전에 더블 엣지라는 마필과 동일하게 경주를 치는 바 있었죠. 57을 집어줬고 더블 엣지라는 마필은 직전에 57을 집어줬는데 이번에 58입니다. 능력에서는 단 1도 의심 여지가 없지만 이 부담 중량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직전 대비는 조금 불리한 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기 마필 중에 가장 유리한 마필은 바로 1번 톱시드라는 마필이죠. 톱시드가 현재 56을 집어줬는데 물론 56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능력이 원평 코드와 더블 엣지와 비교해봤을 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능력상 큰 차이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56이면은 그래도 원평 코드 더블 엣지와 비교했을 때는 좀 더 이점이 있고 또한 중요한 거는 원평 코드와 더블 엣지보다는 이 마필은 좀 더 빠릅니다. 좀 더 빨리 붙어주고 내측할 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만 그려준다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1번 톱시드입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한데 1번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전개상 놓고 본다면 역시 뭐 당일 주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워낙 이게 능력마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현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전개는 1번이 유리합니다. 부담 중량도 1번이 좀 더 유리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현장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9번 최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장세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급전 치고는 부담이 좀 높은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승부됩니다. 최고 블랙. 그만큼 직전에 이 기록 자체가 이날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1분 52초대를 1700을 뛰었다? 이거는 기록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9번 최고 블랙도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자, 10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뭐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은 별로 눈에 띄지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속에 톱시드가 그나마 전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그 다음에 원평 코드, 더블 엣지, 최고 블랙 이 3대의 마필.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상태입니다. 현장 상태 고려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제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5번째 승부처죠. 오늘 5번째 승부 경주가 제11경주입니다. 자, 정말 이번 경주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배당을 노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정말 꼭 현장을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고 물론 이제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 12경주인데 못지않게 이 11경주 확실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 현재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치렀던 마필들 바이스로이 우승했고요.
문학파이어, 흥드림, 금자요, 원더풀 루비, 럭키지산, 스피돔 이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네모 프린세스까지. 자, 이 마필들이 현재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이 중에서 바이스로이, 흥드림, 문학파이어 또 인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금자요라는 마필, 이 마필은 또 저평가를 받습니다. 격차가 거의 차이가 안 났죠. 여러분들 이거는 영상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금자요라는 마필, 금자요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제가 이 11월 20일 경주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직전 경주 그랬죠. 그때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저는 놓고 승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뭐 제가 분석하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이 마필이 계속 부진했다가 먼저 차분차분히 보겠습니다. 차분차분히. 금자요라는 마필의 병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병력. 딱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부터. 그러니까는 금자요가 7월달에 8등, 이때는 계속 부진했었죠. 그러니까는 6월달에 기점으로 이 마필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전에는 3등까지 했던 마필이었는데 6월달에 9등, 7월달에 8등, 그리고 9월달에 경주 제외 상태가 안 좋았죠. 그리고 10월달까지 이 마필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6월부터 10월까지 부진했다는 소리인데 병력을 딱 보면은 매칭이 딱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죠. 7월달부터 이 마필은 구전염, 요배통, 구전염, 요배통 정말 읽기가 힘겨울 정도로 계속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 마필이 번지면서 딱 10월 6일까지였죠. 10월 6일까지 이 마필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는데 며칠이라고요, 여러분들?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뛰었던 11월 20일. 이때 이동진 기수가 내측으로 강추진도 아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탄력으로 이 마필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3등급 강편성의 내측 1200m 레이스였습니다. 짧은 거리였죠. 직전에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의 금자요였습니다. 금자요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1700을 뛰었을 때 이 마필이 선행까지 받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워낙 병력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흰색 모자 1번이었습니다. 이 마필입니다.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을 보시면 그냥 채찍발 제대로 먹으면서 쭉쭉쭉 올라옵니다.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대가리가 칩니다. 우승을 했고요. 그 마필이 1번 마필 금자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딱 지켜보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건강해졌다. 마필이 그동안에 부진했던 이유가 파인기, 골망염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굴건염, 관절염까지 해서 퇴행성 관절염까지. 근데 그 질병이 사라지면서 이때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2등 승국전에 상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이거 52의 부담 중량에 또 1200 거리면은 이거 또 된다. 왜? 마필의 능력상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었고요. 또한 마필이 건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병력이 없었습니다. 와,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을 응원을 했는데 땅을 쳤습니다. 전개도 조금 많이 좀 아쉬웠던 경주였고요. 결국에는 격차 없이 4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곽 게이트였죠. 3번 게이트였습니다. 3번 게이트. 근데 김옥성 기수가 초반부터 뒤로 밀리면서 거의 꼴찌로 따라갑니다. 요 빨간 모자죠. 3번 게이트. 이게 김옥성 기수의 그때 당시 금자요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입을 하는데 진로도 막히고 진로 확보도 어렵고 결국에는 종반에 날라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총 12마리 뛰는 경주 중에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뛴 겁니다. 제가 추천드린 마필이 이렇게 잘 뛰었습니다라고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금자요라는 마필은
건강하다. 마필이 건강하다. 그리고 2등급에서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이 바이스로이가 현재 3번 마필이죠. 문학파이어가 8번입니다. 흥드림이 6번인데 이 마필 또 팔립니다. 고스란히 인기순위 1위, 2위, 3위를 예측이 됩니다. 금자유는 또 저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좋은 후보였던 이동진 기수를 딱 기승시켰습니다. 박병희 주교사가 또 한 번의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바이스로이라는 마필은 직전 대비 3키워 늘었습니다. 흥드림은 1키워 늘었고요. 문학파이어 1.5가 늘었습니다. 금자유 동일하게 52kg입니다. 이 마필이 바이스로이라는 마필과 불과 0.3초, 문학파이어라는 마필과 0.2초, 흥드림이라는 마필과 0.1초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부담량 그대로 나왔다? 근데 또 저평가를 받는데 안 될 이유가 단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을 알고 보셔야지 그냥 3등급에서 우승을 했네. 직전에 그냥 또 올라왔네? 되겠어? 이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볼트맨은 제가 인정하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말해서 가장 센 마필입니다. 제가 인정하는 가장 센 마필이 볼트맨이고요. 다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부담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전평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주행사 때 관람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트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경기는 조금은 변수가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바이스로이, 문학파이어, 흥드림처럼 직전에 그대로 끝날 경주가 아니라 저는 금자유, 볼트맨 주목을 합니다. 금자유, 필이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볼트맨 직전에도 아마 제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 저 15건 저것도 인기순위 꼴찌 앞에 되겠어라고 했을 텐데 정말 아쉬웠죠. 이번에 여러분들 금자유와 볼트맨은 필히 염두에 두면서 저는 현장에서 일단은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10번이고 이번 경주의 키르유노 마필은 금자유, 볼트맨 1위의 마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5번째 승부처입니다. 12경주입니다. 외선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이고요. 전반의 오전장 이후에 7경주가 A급 첫 승부였다면 이번 제 12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A급, 소위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이번 경주는 일단은 충마 선정에 따라서 편성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국산마, 그러니까 외산마 3등급 부분에서는 국산마, 외산마 막론하고 강자가 되고 나온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소위 일단은 뭐 진검승부가 기대가 되고요. 진검승부가 기대가 되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 이마필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마필이 가장 셉니다. 라고 이번 경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마필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번 경주는 설명을 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안 되는 마필을 찾는 것보다는 인기 마필 중에 안 되는 마필은 별로 없습니다. 3번 최강킹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7번 파워박스라든가 5번 참 좋은 친구도 기대치 있는 앞말이었죠. 지난해 주요 대상 경주였던 마필이고, 여기 12번 마필 천지강풍 최근에 끈끈해졌습니다. 3등급 경주에서. 제가 이번 경주는 주요 인기 마필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마필, 가장 센 마필, 이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8번 노열의 베이스를 놓고 때리면 됩니다. 8번 마필. 이미 3등급에서는 그야말로 소위 잔뼈가 굵은 마필이죠. 1월달에 준우승, 3월달에 우승을 했고 5월달에 강편성 3등을 했는데 부담 중에도 크게 민감한 마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휴양기를 거치면서 12월달 주임사 때 걸음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열의 베이스의 능력이라면은 57의 부담 중량, 저는 단 1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3번 7번 마필, 5번 마필, 12번 마필 되겠어 안 되겠어가 아니라 이 마필도 다 인정합니다. 물론 저는 마음속에 주력마권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충마 선정인데 믿을 수 있는 마필은 8번 노열 에이비스다. 이 마필을 믿고 들어간다면 마지막 경주에 있게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승부처는 제12경주입니다. 토요일 경마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예상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이전에 팬분께서 너무 방송이 좀 길다, 간단 명료하게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물론 간명하게 하면 좀 더 편합니다. 1경주에는 이 마필 보시고 이 마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설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되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고요. 저에 따른 또 숙제가 주어졌네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명하게 임팩트 있게 팩트만 전달할 수 있느냐,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은근히 저배당 경주인 듯 보이지만은 배당 나올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별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아까 몇 경주였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저배당 경주, 그러니까 3경주 같은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주,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요 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지를 또 모아서 봅니다. 보시면서 이거는 마블이 다 일치하는구나, 저배당이다,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3경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저배당인 듯 보이지만은 이렇게 병력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인기를 모았을 때는 항상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경주도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런 경주에 그렇게 무리수를 피할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359분, 제가 올해 6월까지 500분이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2023년도 꼭 1000분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6월달까지 한번 1000분을 한번 목표로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따른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겠죠. 1호 경마도 많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토요일 경마 대승 응원하겠고요. 1호 경마 최선의 또 양질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